네, 매주 금요일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그 전망을 예측해보는 시간인데요. 그동안 특히 지수의 하단은 그 시기와 그 수치가 정확히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 시간 오늘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시장 분석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로보피아 투자자문 김윤보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많이 밑으로 알고리즘이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니까 자, 오늘 투자법에 대한 것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꾸준하게 메모를 하면서 봤었는데 숫자 40이 기준이고 수치 이거 이외의 색상은 노란색은 좋은 거, 파란색은 리스크, 안 좋은 거, 이 정도로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 알고리즘 보실 시청자분들도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까요? 저 포인트 먼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핵심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은 투자자분들이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시각 정보인 컬러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가지 컬러, 즉 40점 이상의 빨간색과 그리고 40점 이하의 파란색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숫자 및 컬러의 해석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요. 알고리즘의 숫자는 적게는 마이너스 100점부터 많게는 플러스 100점까지 숫자로 변환이 되고요. 그리고 점수가 40점인 경우에는 관심 확대인 빨간색, 그리고 마이너스 40점 이하인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인 파란색인데 이 경우 반드시 리스크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알고리즘 활용 방법은 단 하나인데요. 대전제인 월간 그리고 주간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에만 투자에 관심을 확대하시고 특히 전일보다 점수가 상승 중인 종목에 주목하시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해석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차트는 컬러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탕색은 점수가 40점 이상인 걸 의미를, 바탕색이 노란색인 건 점수가 40점 이상, 그리고 바탕색이 파란색인 거는 점수가 마이너스 40점 이하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확인을 하신 방법은 대전제로 월간 그리고 주간의 차트 컬러 색상이 노란색인 상태에서 일간이 노란색, 흰색, 노란색으로 전환되는 타이밍에 주목을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리스크 관리 종목은 월간이나 주간이 파란색 또는 흰색인 상태에서 일간에서의 색상이 파란색인 경우에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파란색, 흰색, 파란색으로 전환되는 타이밍에는 특히 리스크를 관리하시고 적극적으로 매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그 지난주 상황을 복기를 해보면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하얀색에서 파란색 신호가 나왔었고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2476 그리고 코스닥은 768선으로 각각 과장님께서 제시를 해주셨어요. 알고리즘이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더욱더 우려되는 것은 코스닥 쪽인 것 같습니다. 그 하단이 무너질 경우에는 더욱더 쓸려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하단 지금 깨진 상황 730선이거든요. 각각 하락을 어디까지 저희 대비하는 거야 될지 라인 세설적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충격이 심해서 시청자분들의 우려가 심한 상황인데요. 우선은 결론부터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아쉽게도 모두 지난 1월과 6월 당시에 강한 시장 충격이 재현될 것으로 알고리즘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시장 충격이 단발성이 아닐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일간이 아닌 주간 시계열 차트의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선 코스피 주간 차트를 보시면은 4월부터 차트 색상이 노란색이었는데요. 이후 계속 파란색이었는데요. 계속 파란색을 유지하다가 8월 셋째 주에 중립인 흰색으로 잠시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음 주인 8월 넷째 주부터 알고리즘 점수가 하락하면서 다시 리스크 관리인 파란색으로 진입을 했고요. 계속 이 파란색 유지된 채로 알고리즘의 점수 자체는 계속 하락하다가 지금 시점에서는 마이너스 100점, 즉 최하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현재 알고리즘은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 목표가를 2137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는 현재 주요 지지대인 2305포인트를 주간 기준으로 하향 이탈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2305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코스닥이 지금 힘겹게 730선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알고리즘은 지금 정도에서 지지대가 형성될 가능성도 높게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보고 있나요? 아니면 더 아래쪽으로 6월 저점까지 경신할 확률을 좀 높게 지금 점치고 있을까요? 예, 아쉽게도 이제 코스피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도 큰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알고리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코스닥의 주간 차트를 살펴보시면요.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8월 넷째 주부터 차트의 색상이 리스크 관리 영역인 파란색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후 알고리즘 점수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해서 동일하게 현재 마이너스 100점 최하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알고리즘은 코스닥 지수의 목표가로 650포인트를 제시를 하고 있고 주요 지지대인 729포인트를 하향 이탈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 두 지수 모두 주간 차트 색상이 리스크 관리 영역인 파란색에 진입을 해 있는 상태이고요. 재진입 속도 또한 6월 들이 빠른 상태이기 때문에 양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6월 저점 깰 가능성 그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 마찬가지로 6월에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한다, 깨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펀드 매니저들 역시 지금 현금 비중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글로벌 전반적으로 지금 리스크가 확대되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좀 맞을까요? 네, 현재 시장 충격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 전체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게 알고리즘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대륙 및 국가별 ETF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중국 등 주요 신흥국들을 비롯해서 유럽 주요 국가 그리고 기타 신흥국 등 대부분의 전 세계 주요 국가 및 지역의 알고리즘 점수가 최하점인 마이너스 100점, 그렇지 않더라도 리스크 관리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40점 이하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사실은 요거는 좀 논란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신흥국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선진 증시로 봐야 되냐? 뭐 이건 좀 엇갈릴 수 있겠지만 뭐 강달러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 유출이 가팔라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신흥 증시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타 신흥 증시 대비로는 어떻습니까? 오늘만 본다면 사실 우리 증시 가장 부진하긴 한데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알고리즘 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 이 수치 나오고 있습니까? 예, 현재 알고리즘의 분석 결과를 보시면 국내 증시의 향후 충격은 다른 신흥국 대비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이머지 지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에 대한 스프레드 분석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차트상의 그래프가 우하향할수록 이머징 증시 대비 국내 증시가 상대적인 약세인 것을 의미를 하고요. 반대로 우상향할수록 국내 증시가 상대적인 강세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파란색 박스를 보시면은 8월 2주차부터 이머징 증시 대비 국내 증시의 상대적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 국내 증시의 타격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 충격이 글로벌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 대한 더욱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오늘 방송 첫 코너부터 하단도 열어놔야 된다, 리스크 관리 철저히 이런 말을 해주셨고 지금 알고리즘 쪽에서도 계속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면서 안타깝게도 이 말을 계속 반복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우리는 버티고 기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업종별로는 그래도 기회의 영역이 그 땅이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는 지난주에는 반도체 그리고 금융까지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쪽은 특히 더 주의하면서 일단 투자자분들 빨간불 더 켤 필요가 지금도 있을까요? 예, 우선은 이제 시장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이제 먼저 보시면은 시장 충격이 현재 전 그 코스피 코스피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시장 양 시장에 모두 광범위하게 전 업종의 충격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 업종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또 충격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 업종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기 보면은 사실은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가격 인상 모멘텀까지 가지고 최근에 음식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 수급도 좀 향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차트를 보면은 마이너스 80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포트 담고 계신 분들도 지금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라고 오늘은 전달을 드려야 될까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투자 비중을 확대하시기보다는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에 취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나마 한 업종 정도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을 추천드리자면은 코스피 비금속 업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다른 업종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업종의 점수는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비금속 업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증시의 충격 속에서도 일간 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은 아직까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 분기, 월, 주, 일 이렇게 5개의 시계열에 대해서 이제 알고리즘의 분석 결과가 그리고 차트 색상이 노란색으로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이제 고려하실 만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단 30분의 시계열 차트 색상이 파란색을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 종목은 기회가 남아있다. 자세히 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반대로 더 리스크 관리에 지금 붉은빛이 들어온 종목 그러니까 흰색에서 파란색이 알고리즘 쪽에서 짙어진 쪽은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일단 반도체 쪽일 것 같거든요. 이쪽은 지금 어떻게 하라고 알고리즘은 보고 있던가요? 네,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에서 특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새 업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우선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한 달 전부터 이 방송을 통해서 반도체 시장의 붕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방송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까지도 코스닥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제 리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차트 색상을 보시면은 주간 그리고 일간 그리고 30분까지 이제 각 시계열 차트 색상에 파란색으로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설명을 드렸다시피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차트 색상이 파란색, 흰색, 파란색을 번갈아가면서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특히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그 이제 투자에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반도체 포함해서 세 가지 정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어떤 업종 추가로 주의하면 좋을지 그 포인트도 짚어주세요. 예, 총 3개 중 첫 번째는 반도체 업종이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제약 업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계열 차트를 보시면은 주간 그리고 일간 그리고 30분에서 차트 색상이 리스크 관리인 파란색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간 저점을 하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주실 점은 알고리즘의 차트 색상이 일간 저점을 돌파하기 전에 이미 파란색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업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실 때 알고리즘의 색상이 파란색으로 전환될 때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스닥의 의류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류 업종의 경우에는 연간을 제외한 분기, 그리고 월, 그리고 주, 그리고 일, 30분 이렇게 5개의 차트의 색상이 파란색으로 들어온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종과 더불어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3개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이 시간에 살짝 금융업 쪽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알고리즘 쪽에서 조금 더 여기는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주에 제가 메모를 해놓기로 반도체, 금융 이렇게 주의해야 될 업종으로 메모를 해놨었어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금융 업종에 대한 시그널은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리지는 않지만은 금융 업종에 대해서 그 리스크 그 차트 색상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업종이 이제 시그널이 파란색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언급드린 종목들 이외 종목인 업종 이외에도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를 유지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 계속 해주고 계신데 저희 마지막 질문을 이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관심도도 높습니다. 달러입니다. 상단을 알고리즘은 1,600원 여기까지 봤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계속 고공행진 중이죠. 달러와 강세를 계속 알고리즘은 지금도 더 깊이 있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 대응으로 그러면 달러 ETF 쪽에 대한 공략 포인트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예, 우선은 이제 글로벌 자산의 현황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은 현재 이제 시장 상황은 이제 오로지 달러 강세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지난 5월부터 오로지 달러 강세를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그 속도가 매우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달러를 제한 모든 자산에 충격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화에 대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최근 보여드리는 달러 인덱스인 UUP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월, 주, 1, 30분 모두 알고리즘 차트 색상이 노란색이고요. 특히 주목하실 점은 일간에서는 노란색, 흰색, 노란색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그널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알고리즘을 통해서 에너지가 달러와 강세로 유입되는 거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이 높으실 달러 중심으로 한 마지막 질문까지 드려봤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로보피아 투자자문 김윤보 과장과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